대한민국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에 창설되었으며 국민성금으로 미국의 퇴역군함 백두산함을 들여오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사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인 북한이 북쪽에 인접해 있는 특성상 1980년대까지 유골력 증강에만 힘써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과의 해상 분쟁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중국과 일본의 해상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대한민국의 대항해군 프로젝트는 1998년 한국 해군 최초로 자함방공이 가능한 3,800 한국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KDX-1 세척을 취역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잠수함 도입 사업 KSSI-2 도도급 대형 수송함 H-1 한국 차기 후연 FX-1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건조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정도 되는 상당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3척, 구축함 9척을 포함해 자함 및 구역 방공이 가능한 함선이 24척 정도 있다. 또한 디젤 잠수함을 18척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국방준비계획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2035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 KDX 3대 차량, FX 배치 4분의 3, 그리고 중대형 4,000톤급 잠수함 10척과 45,000톤 만재 배수량 극중형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 즈음에 12척의 이지스함을 포함한 24척의 구축함 및 18척의 최첨단 호위함과 상당한 수량의 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어 세계 6, 7위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증강 전력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기원하고,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이 한국 해군에 숨어있는 비밀 전력 잠수함 사령부 30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1990년에 돌고래급 잠수정과 독일으로부터 인수한 SS-601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제57잠수함전대를 창설하였다. 다시 제57잠수함전대를 기반으로 1995년 10월 1일 제9잠수함전단을 창설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일 214급 잠수함인 소년이람과 안중근함을 인수하여 214급으로만 편성된 제95잠수함전대를 창설하였다. 2015년 6월 1일 제9잠수함전단을 모체로 잠수함 사령부를 승격 창설되었습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의 뒤를 이어 6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280만 마일, 450만 TU 무사고 운항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1984년 돌고래급 잠수정 도입된 이후 해군 잠수정과 잠수함이 운항한 거리입니다. 1992년 독일에서 인수된 우리나라 첫 잠수함인 1200톤급 장보고함은 한국 잠수함 최초로 30만 마일, 40만 8천 TU 무사고 운항을 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탁월한 능력도 보여주는데요. 한태평양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둬 재래식 잠수함 운용의 모범국으로서의 명성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괌 구내에서 미 7함대 주관으로 실시된 서태평양 훈련에서 이천함은 강력한 대잠 초계망을 뚫고 8km 떨어진 지점에서 수틀 SE 주머르를 발사해 표적입니다. 해군 퇴역 순양함인 오클라호머 시티 함을 모에 격침시키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는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우리나라 기술로 건조한 3,000톤 T급 잠수함 장보고가 잠수함 사령부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총 9척이 건조될 장보고 잠수함은 지난 2005년 장기 소요로 결정된 이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돌입하여 설계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 및 소나 체계, 연료전지, 추진전동기 등 주요 장비 39종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장보고 잠수함 한 번함인 안창호함은 2018년 9월 14일 진수했습니다. 3,000톤급 안창호함 시험 운행을 거쳐 2022년 1월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 번함과 두 번함에 이어 세 번함까지 착공에 들어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 배치 I 세 척을 건조할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보고 3 배치 I 도산 안창호함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돌고래급 잠수정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어느덧 30년이 넘는 잠수함 운용 노하우로 인해서 30년 무사고라는 데 기록도 세웠습니다. 자국 영해를 지키는 은밀한 무기인 잠수함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들에게는 해안 봉쇄와 해안 방어, 영해 수호 등의 매우 중요한 전력 자산입니다. 이런 잠수함을 운영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 사령부는 해군의 부속 기관이 아닌 독립된 잠수함 사령부로 발전했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영해와 영토를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전직 일본 해군 제독이 분석한 한국 해군의 문제점. 최근 평창올림픽의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채널이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긴장은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언제 북한이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해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 함대사령관을 지낸 전직 중장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1. 연안방어와 대항작전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매우 근접해 있는 한반도에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전략적 환경의 배경하에서 남북한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해군은 어떤 방법으로 대항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연안방어와 대항작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 부분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한국 해군은 대잠전 전투 능력이 부족. 한국 해군의 대잠전 전투 능력은 질과 양 모두에서 취약하며 한반도 지역의 특수한 지리학, 해양학적 요소들은 매우 복잡하여 어려운 대잠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시에는 한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한반도에 전개될 항모 타격단을 잠수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잠수함은 강력하나 매우 불균형적이다. 한군 해군은 9척의 209국과 9척이 계획된 214국으로 구성된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군의 잠수함 전력의 전략적 목적과 작전적 컨셉은 누구를 겨냥해서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잠전적인 측면이라면 현재 한국 해군의 구성은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해군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안 통제를 달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4. 광역 해양 감시 능력은 현재 많이 부족하다. 한국 해군은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으나 연안방어와 대항작전 모두에서 필수적인 광역 해양 감시 능력은 현재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군이 연안방어, 대항작전을 달성하려면 정밀한 수상과 수중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한반도 해양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역 해양 감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5. 대기뢰전 능력은 일본보다 조금 못 미친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 해군의 기뢰전 자원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한국 해군의 연안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뢰전 MC입니다. 이는 특히 대부분의 군수물자가 이동할 대한해협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기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대기뢰전 MC 능력은 일본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떨어집니다.